네,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잡지책에 기고한 내용인데요. 이 잡지에 기고한 내용인데요. 원고도 역시 활자화돼서 나오죠. 이 잡지인데요. 네, 활자화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논문이나 책이나 마찬가지로 제 이름을 걸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논문들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원고인데요. 실험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보완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아니면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매달 작성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조회수는 많지 않지만 꾸준히 좋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도 잡지에 기고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영역에서도 의료 윤리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필러를 맞으신다면 이 필러가 모든 부위에 대해서 허가받은 것은 아닙니다. 시각처에서는 주로 팔자 부위, 팔자 부위를 대상으로 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로 허가를 받습니다. 이는 이마나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off-label use라고 해서 의사가 재량껏 사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의사들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위에 시술을 하는 것입니다. 실리프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리프팅도 다양한 실들이 존재하지만 리프팅용으로, 그러니까 안면, 조직, 고정용 실로 허가받은 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수년 전에 이제 모실이 경우에 이제 뭐 특혜 의혹이 있기도 하고 했는데, 어찌되었든 리프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오프레이블로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확한 분석을 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좋아지는지 한번 사용해 봐야 돼요. 뭐 심지어는 학회에 발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범 전범들은 포로들한테 심각한 이제 인체 실험들을 하죠. 그러고서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지면서 전범들은 전쟁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저들은 포로이지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신들은 무죄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에 인체 실험에서 기본이 되는 10가지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를 뉘른베르크 강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를 바탕으로 1964년도에 헬싱키에서 세계의사회가 윤리 강령 선언을 합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작성할 때 Declaration of Helsinki라는 문구를 적거든요. 인체 실험은 나치 외에도 미국에서도 역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터스키기 매독 연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1932년부터 1973년까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실험입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인들이 매독에 대대적으로 걸리게 돼요.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연구가 시작이 되죠. 하지만 연구를 할 때 정작 환자들에게는 매독 연구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1940년대에 페니실린, 특효약이죠. 매독의 특효약인 페니실린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 연구가 치명적인 윤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1979년도에 이 내용 때문에 미국에서 벨몬드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성형외과나 이제 미용의학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심각한 윤리가 발생하기는 어렵죠. 발생하진 않는데 가끔 윤리적인 오류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환자 얼굴 주사에 넣었다. 심지어는 그런 내용을 학회에서 발표도 하죠. 제가 주장하는 논문을 쓰라는 것도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환자한테 오프레이블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행해야 되는 수술은 생명윤리위원회를 갖다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내 딸이라면 이걸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입니다. 좀 더 원칙을 지키고 더 노력하는 미용 의료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